이 설계서는 저희 태아보험팀에서 13년 동안 보험 청구를 대신해드리면서 쌓인 데이터와 의학자료 및 통계자료를 근거로 짜여진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아보험은 가입 후에 추후 담보 삭제 및 감액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특약을 더 넣을 수는 없습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3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설계서는 자세히 보셔야 하는 이유, 특약별로 만기의 설정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가성비를 더욱 높였기 때문에 자세히 보신다면 보험료를 몇천 원 더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기본계약인 상해후장의 1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3세 만기는 계약 연장 제도를 이용해서 향후 100세 만기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본계약이 80세 혹은 100세로 설정되고 나머지 특약을 30세 만기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약 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해로 후유장애가 남으면 1억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 시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율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장애가 30%가 되었다면 1억 원 곱하기 30%를 해서 3천만 원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무릎을 다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20% 장애가 나았다고 했을 경우에 전에 받았던 3천만 원을 빼고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다시 한도가 복원돼서 1억 곱하기 20%를 계산해서 2천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2번, 보험료 납입 면제 담보는 의무 구성입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여기 적혀 있는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되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은 만기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3살의 간암의 진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남은 납부기간 17년을 납입하지 않고 3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만 설정하셔도 무관하기 때문에 최소인 1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3번, 보험료 납입지연 담보는 필수로 구성을 하는데요. 2022년 10월 이전에는 유사암으로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진단 시 남은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의 50%를 매달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4번, 골절진단담보 30만 원 구성했습니다. 유아기 시절에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뼈가 다 발달되지 않아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상해 특약을 구성해줍니다. 우선 골절진단비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 지금까지 골절진단비 청구를 6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구성해야 되는 특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금만 가도 보상이 되고 치아가 깨진 것도 보상이 됩니다. 위처럼 구성 시 치아 파절 포함 골절 30만 원이 보상됩니다. 일례로 제 보상금 청구 중에 출산 중에 아이가 쇄골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5번, 화상 진단 담보는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심재성 이도 화상 시 지급을 해서 확률적으로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건 화상의 면적을 보는 것이 아닌 화상의 깊이를 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화상도 심재성 이도 화상이라면 보상을 해주죠.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서 구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6번, 중증 화상 및 부시 진단비 3천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중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선 보험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체 표면의 20% 이상을 3도 이상의 화상이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부식을 입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 전체가 18%니 한쪽 다리 전체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이어야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을 보장해 주는데 72원이면 보장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7번, 아이들은 상해로 인한 입원보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몇 가지 특약 상해 입원 일당을 같이 구성하기보다는 상해 입원 일당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하루 2만 원만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말하는데요. 이 특약 하나만 있으면 교통사고나 골절 등의 사고로 인한 입원도 상해에 포함이 되어서 대표로 하나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8번, 상해 흉터 보건 수술비 삭제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겠죠.
상해로 인해서 흉터가 남으면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보건수술 시 1,800만 원 한도로 얼굴은 센치당 30만 원, 팔다리는 센치당 15만 원을 보장하고 팔다리는 3cm 이상 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9번부터 13번 상해 수술 1종부터 5종 수술비로 구성을 했는데요. 쉽게 다쳐서 수술을 받으면 지급이 되고 수술의 난이도가 낮은 건 1종,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5종 수술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종 20만 원부터 5종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하나만 준비하신다면 부수적인 다른 특약들, 화상, 골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도 상해에 포함이 돼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4번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구성했습니다. 약관에서 선천적인 후유장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나 사지결손, 뇌성마비 같은 선천성 장애도 보장을 합니다. 계산법은 아까 상해 후유장애처럼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율로 계산을 하죠. 3%부터만 준비하신다면 그 외 부수적인 50% 이상, 80% 이상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15번, 16번 자녀보험에서 가장 큰 금액을 보장하는 바로 암진단비입니다. 암진단비는 두 개로 나눠서 1억 원을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7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나눈 이유는 나중에 30세 만기에 100세까지 계약 연장을 할 때 하단의 3천만 원은 100세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 60세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7천만 원 100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7번 유사암진단비는 2천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암 대비 최대 한도가 20%이기 때문이죠. 갑상선암, 기타 비만, 경계순양, 제재암의 진단 시 각각 최초 1회 한도로 2천만 원씩 드립니다. 갑상선암은 2020년 15세부터 34세까지 암 발병률 1위에 해당하는 점과 상피대암 환자 수가 2020년 기준 28,64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많이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8번, 19번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담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1위 백혈병, 2위 비호지키 림프종, 3위 뇌 및 중추신경계 암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에 속하죠. 백혈병 같은 소아암의 진단 시 최고 2억 원이 지급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향후 다발성 소아암은 상황에 따라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20번 재진단 암진단비는 위에 있는 암 관련 특약들은 1회만 지급되고 소멸되지만 재진단 암진단비는 반복 지급이 됩니다. 우리 아이의 암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잔존암으로 구분 혹은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재발 전이 원발암에 대해서 2천만 원씩 지급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21번, 22번 뇌혈관 관련 가장 넓은 범위에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뇌졸중 질환 진단비 2천만 원씩 설정을 했는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 시 원투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신생아 뇌출혈 보험금이 몇 차례 지급되다 보니 20%인 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23번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심혈관 질환 질환이 생길까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는 삭제를 하시는 설계사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30세 만기인 상황에서 아이가 30세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100세 만기 보험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연장 제도가 생기면서 가입되어 있는 특약에서 100세까지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함께 구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생긴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범위가 더 넓은데 같이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비해서 발병률이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허혈성에 비해서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담보라고 볼 수 없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구성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3번, 24번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담보를 각각 500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1위 백혈병의 치료는 항암 화학요법이 근간이 된다고 합니다.
26번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 3천만 원 구성했습니다. 뇌 악성종양은 암이어서 암 진단비에서 보상이 나가고 이건 암이 아닌 양성종양을 말하는데요. 약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단이 되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로 인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한다면 판단되었다면 지급을 해드립니다. 암 진단비는 악성만 보상을 해주고 양성을 보상해주지 않는 점과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27번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는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 이 두 가지를 보장합니다. 가와사키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 발생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6개월에서 2세의 연령에게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고 서울대학병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류마티스열은 5세에서 15세 사이에 자주 발병하며 20대 초반 성인까지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심장이나 관절, 중추신경계, 피하 조직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30세 전에 발병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이 보장을 받은 적이 있고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28번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담보 1,000만 원 구성했습니다. 골수 안에서 모든 세포의 모체가 되는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하여 혈액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태가 되어야만 받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보험료가 10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특약입니다. 29번 중증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 1,000만 원 설정했습니다. 질병 코드가 G00이나 G01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 증가가 나타나는 증상과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과 함께 그 결과로 인한 중대하고 불가역적이면서도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핍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기가 어렵지만 보장받는 금액 3,000만 원 대비해서 보험료는 195원인 점을 감안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0번 뇌성마비 진단담보 2,000만 원 구성을 하였는데요. 뇌가 성숙하기 전에 손상을 받아 발생하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확률이 거의 90%나 됩니다. 또한 치료 과정 중에는 뇌성마비 어린이 보호자의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료시마다 동행하는 직원을 고용하든지 부모님 한 분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가입하신 분이 베이비페어에서 저한테 가입한 태아보험의 뇌성마비는 삭제하라고 권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2차 기형검사에서 정상이 나왔으면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등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하면서 해지 후에 2개의 세로 나눠서 15만 원을 권유받았다고 하는데요. 베이비페어 참가할 때 드는 부스 비용 등을 회수해야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출산 과정 중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답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 태아보험에서 가장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항목 중 하나인 질병 입원 일당 관련 특약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만원, 1일부터 180일까지 5만원, 종합병원 4만원, 중환자실 5만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만기는 20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20세 이후에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입원의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20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을 4만원 구성하는 이유는 종합병원에 입원 시 위에 있는 6만원을 합산해서 총 하루 입원 일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중환자실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 즉 리큐베이터에 입원 시 종합병원까지 조건이 부합된다면 질병 입원 일당 10만원을 합산해서 총 15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인실 즉 기준병실이 아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기준병실 차액의 50%를 최대 10만원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35번 질병수술담보.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질병수술비에서는 약관상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선천 이상도 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가장 많이 시행하는 선천 이상 수술, 바로 혀 유착증으로 설소대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질병수술비에서 보장이 안 되고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만 30만 원이 지급이 되었지만 이번에 바뀌면서 질병수술비 50만 원,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육종 수술비 30만 원, 합산해서 총 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37번부터 41번까지 이번에 변경이 된 육종 수술비는 22주 6일 이내에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종 수술비는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전에는 동일질병으로 수술 시에 1년에 한 번만 보장이 되었지만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매회 지급이 됩니다. 1종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고 빈번한 수술이고 5종으로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입니다. 요실금, 치액, 제왕절개 등에 대해서 전에 보상을 해주지 않다가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이전보다 보장이 더 좋아진 거죠.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던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가 6종 수술비로 대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혀유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이 6종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고 나머지 1호종에서 다른 선천 이상 수술비가 보장이 됩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수술 담보는 최대 3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악성종양, 혈액질환, 혈색소 질환, 면역부전, 선천성 대사장애 등의 질병의 치료법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백혈병, 비호지키 리프종 등 소아암 중에서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에는 꼭 구성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번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담보. 연령별 발병률이 높은 수술을 보면 편도절제술이 9세 이하 2위, 10대도 2위, 20대도 4위에 해당할 만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었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구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약관에서 나와 있듯이 급성 상기도염, 폐렴, 천식으로 인한 수술도 보장을 합니다. 44번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해 및 대퇴 허니아 수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탈장 수술을 보장을 하는 거죠. 밑에 소아 탈장 수술과 충수염 수술 등도 보이시는 것처럼 어린이가 많이 하는 수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성을 했습니다. 9세 이하 1위 탈장 수술, 3위 충수 절제 수술인데 10대에는 충수 절제 수술이 1등입니다. 45번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담보 1,000만 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이 질환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4세 중심의 소아에게서 발병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46번 개용 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개용 심장 시술 담보는 필수로 구성을 하는데요. 9세 이하 어린이가 많이 하는 수술 4위가 심장 수술인 점과 아이 검진 때 병원에 가서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네요 하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들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심박 중격결손 및 심직 중격결손 등 아이들이 심장에 구멍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시술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48번 인공와우 이식수술. 와우 질환으로 난청이 발생하면 보청기 착용을 하는데요. 이때 진전이 없어서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면 지급이 됩니다. 외부 소리를 전기자극으로 바꿔 청각신경에 자극하는 전극을 달팽이 관에 이식하는 수술법입니다. 선천적인 문제로 청각장애가 생긴 경우, 수막염 등으로 청각을 잃은 경우 언어 습득을 위해 가능하다면 빠르게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사고도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49번, 50번 8대 장애 진단 담보는 지체, 뇌변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8대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야 합니다. 심한 장애는 장애가 더 심해진 경우 추가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큼 설정을 하지만 저는 100만 원만 구성을 했습니다. 만약 더 증액을 원하신다면 두 담보 모두
최대 500만 원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별로 장애진단담보는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51번 5대 장기 이식수술 담보. 간장, 신장, 췌장, 폐장이 5가지 장기에 대해서 이식을 받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52번 각막 이식 수술 담보는 각막을 이식받을 경우 받는데요. 이 2가지 담보는 모두 내가 이식을 해주는 게 아닌 이식을 받을 경우 가입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는 30원도 안 하는 점을 고려해서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3번, 54번 응급실 내원 진료비, 응급, 비응급 담보를 넣었는데요. 2016년도 실비보험이 개정이 되면서 응급환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경우 실비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생긴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밤에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열이 집에서는 39도였는데 병원에 오니까 37도로 떨어져서 응급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면 실비 처리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 응급실 내원 비응급으로 해당이 되어서 3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은 태아보험에 구성하셨다가 10세 전에 삭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5번 의료사고 법률비용 200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한 사고당 200만 원으로 보상을 받는 특약인데 보험료가 1원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꼭 구성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특약입니다. 56번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인데요. 제가 구성한 유일한 갱신형입니다. 모든 회사가 현재 갱신형 판매 중인데요. 등본상 가족이 일상생활 중에 남에게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주는 담보인데 정액으로 1억을 드리는 게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 드립니다. 밑에 집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우리 아이가 남의 핸드폰을 고장냈거나 했을 때에도 보상이 됩니다.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많은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므로 구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57번부터 59번까지 태아보험의 핵심 구성 3가지인데요. 장애출생,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입원 일당, 뱃속에 있을 때만 납부를 하는 특약입니다. 가격이 출생전 보험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보상이 나가는 빈도가 높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출생 담보는 1,000만 원 구성했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편이지만 선천성 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하며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심방 중격 결손 등 선천 이상의 경우 수술 없이 진단만 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방 중격 결손이나 사경용으로 진단이 되면 가입 금액의 20%인 200만 원이 보장이 되고 심한 장애인 다운 증후군이나 내성마비, 무지증 등으로 진단이 되면 100%인 1,000만 원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 최대 5만 원 구성했습니다.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3일째부터 60일 한도로 하루 5만 원씩 보장을 합니다.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신생아 입원 일당입니다. 아이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걸린 질병으로 출생한 후에 1년 이내에 입원을 하게 되면 첫날부터 120일 한도로 하루 10,000원씩 보상을 해드립니다. 제가 청구를 해드린 질병 중에는 대표적으로 신생황달, 폐렴, 기관지염 등이 있습니다. 이 설계서는 가장 중복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으로 대비하기 위한 설계서입니다. 태아보험을 공부하시는 많은 산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